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은, 탁재영,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높은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각자들 소개해요. 왜? 예? 웅디 또 컨디션도 좀 그런데 왜 그래? 여행의 교주 보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 PD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웅디 복귀 환영합니다. 아이고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어떠셨나요? 저자 힌트 요정 놀궁역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웠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 진짜 그리웠어요. 네. 아니 박가연님께서 옹디가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노탁석이 유민상 씨한테 기가 죽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동의할 수 없는데. 네. 그리고 그 유민상 씨가 박가연님은 방송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괴로워하다 가셨는데. 네. 그래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유민상 저는- 씨가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너무 속상한데 네네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야. 오. 네. 저희의 현란한 어떤 식당 소개에 예. 유민상 씨가 압도돼서 다시는 못 해먹겠다. 어. 너무 힘들다. 어. 차라리 내 눈앞에 음식을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네네네. 그래 그랬어야지. 그럼요. 그 음식이 좀 입에 안 맞으신다고까지. 0338 쓰시는 분께서는 노탁석의 맛맛 정주행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정말 힌트에 나락에 빠져 계셨네요. 오늘 본방 후에 다시 정주행 계속할게요 하셨어요. 우리 지금 소장님은요 힌트에 나락에 빠져 계실 뿐만 아니라 식당 재사용의 나락에도 빠져 계십니다. 우리가 네네. 가끔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이런 영화를 앵콜로 한 10번씩 보고 그렇습니다. 예. 네. 좋은 거는 이렇게 다시 볼 때 오히려 매력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맛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 맛집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 국물로 나갔다면 머릿고기로 또 나갈 때는 또 다른 이 접근의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맛집이라서 여러 번 소개할 때는 우리도 이제 출연료를 한 번 낸 거를 우리가 한 번 지급을 한 거를 솔로몬이야. 다시 한 번 이렇게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드리고. 왜냐면 웅디 저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예. 심지어 지난주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 변항식님께서 예. 확인 문자를 날려주셨습니다. 소장님 예전에 한번 소개하셨어요. 제가 만든 노탁석의 맛집 지도 어플에 저장돼 있습니다. 예지력이 있으시다. 예지력이요? 예지력이요. 데자뷰 같은 거죠. 뭐. 기시감. 네, 지난주 포항의 그 지읒 식당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머릿고기 했구나. 머릿고기 아유, 했었어. 맛있었겠다. 맛있긴 맛있었지. 네네네. 그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제가 없을 때 머릿고기 하고 제가 돌아오니까 말린 음식 하고. 사실은 예. 지금 웅디가 저작 활동이 좀 힘들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집을 소개해야 되나 안 돼. 안 되지. 예, 뛰쳐나갈 거예요.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뭐 우리 소장님이랑 탁피디님도 잘 아시겠지만 말린 음식의 감칠맛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말리면 감칠맛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게 말리는 것만으로도 아마 그럼요. TMI 시간이 나오긴 하겠다. 그럼. 네. 육포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나 보네. 당연하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 꼭꼭 씹어야 하는 말린 음식을. 네. 알겠습니다. 말리면 안 돼 여기. 예. 그러면은 한번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 말린 음식 탁 PD님이 알려주시는 TMI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인류가 사용한 가장 오래된 저장 기술, 요게 바로 건조 기술입니다. 건조.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과일이나 뭐 동물을 이제 먹다가 다 못 먹고 남겼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게 햇빛에 의해서 바짝 말라 있어. 그래서 이거 두니까는 변질도 안 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네.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는 구울 때 근처에 놔뒀더니 얘가 수분이 좀 날아가면서 꾸덕꾸덕해져. 빨리 말라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불 위에다 매달아놨더니 연기를 ଶ୍ୱ더니 뭔가 더 맛있어. 훈제야. 독특한 향기가 생겼어. 그러면서 요 훈연 효과가 일어나면은 또 미생물에 의한 부패도 더 잘 막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린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해주신 육포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도 말린 고기를 먹으면서 겨울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단백질이고요. 진짜 오래됐구나. 난 몽골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그냥 네안데르탈. 아예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렇죠. 선사 시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말리다 보니까 보존성이 뛰어나고 또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전투 식량으로 그렇지. 아주 유용해지는 거죠. 휴대가 용이하니까. 사실 몽골에 가면 이제 보르츠라는 육포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풀이 사라지는 겨울이 되면은 양이나 소도 그 겨울을 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잡습니다. 겨울을 나지 말라고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니까 거죠. 겨울에 추울까봐 네네네. 불쌍해서 미리 안타깝네요. 잡자. 그래서 그 살코기 부분만을 이제 준비를 해서 두께 한 2, 3cm, 폭 5, 7cm 길이로 잘라가지고 요걸 이제 줄에 매달아서 게르 천장에다가 달아두면은 몽골의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 때문에 동결 건조가 일어납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보면 이제 무게가 일반적인 고기의 3분의 1 이하가 되고 부피는 그 이하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를 망치나 돌멩이로 두들겨가지고 이제 가루가 될 때까지 이제 빻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마대자루 같은 데도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미숫가루처럼 되는 거예요. 고기 네. 미숫가루. 파우더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쭉쭉 찢어 먹는 육포가 아니라 완전 네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을 때는 뜨거운 물이나 차 같은 걸 준비한 다음에 이 보르츠 이 고깃가루를 약간 꺼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넣고선 불려 가지고 예. 그럼 이제 국이 되는 겁니다. 육포국. 육포국이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 엄지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면 이게 한 그릇이 되고 요게 한 끼 단백질 보충으로 충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있으면 여기다가 뭐 소금도 좀 넣고 동물의 젖 같은 것도 좀 넣고 그래서 좀 더 맛있게 해서 먹었다고 하고요. 예. 남미 원주민들은 그 남미에 사는 낙타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라마. 야마. 야마. 야마가 맞는 발음이에요. 야마. L이 들어가요. 네, 더블 L 야마. 야마가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이제 야마 고기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말려가지고 휴대용 식량으로 삼았는데 요걸 부르는 이름이 뭐였냐면 짜르키였어요. 짜르키. 짜르키. 예. 짜르키 하니까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저키. 저키. 아. 비프 저키의 어원이 이겁니다. 디스크 그러면 저키. 이쪽 예. 남미의 그러니까 그 이쪽 미 대륙의 육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남미를 오가는 유럽 사람들이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해할 때 16세기, 18세기에 이르는 그런 대항해 시대 때 장거리 항해용의 휴대 식품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면은 비프 저키를 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돼지, 염소, 양, 사슴, 캥거루, 들소, 칠면조, 심지어는 뭐 스프링복 이건 아프리카 사는 영양이죠. 이런 걸로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3년조에 보면은 김흐문이라는 장군의 딸을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보낸 패백 음식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쌀, 기름, 꿀, 장, 메주, 술과 함께 말린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최초의 그 고기포에 대한 기록. 아쉽네. 그날 한잔 하라고. 예. 이 신부집에 그 고작 그 포를 보내나. 근데 이때 근데 그럼 우리나라 육포는 귀한 거지. 쥐포가 아니라 우리나라 육포는 만드는데 손이 무지 많이 가는 네.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참기름 발라서.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포라 그러는데 이 포는 쇠고기, 노루고기, 꿩고기, 생선 등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염포라는 게 있는데 염포는 뭐냐면은 쇠고기를 고기 결대로 크고 얇게 점여가지고 칼등으로 두드려서 얇고 판판하게 편 다음에 소금, 후춧가루를 골고루 뿌려서 하루 정도 말렸다가 백지에 싸가지고 다시 말리는 형식이고요. 아이 복잡해. 그다음에 이제 약포는 연포처럼 이제 고기를 준비하는데 거기다 양념을 합니다. 참기름, 설탕, 파, 마늘 다진 거를 발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모꼴로 썰어가지고 그 위에 다시 붓으로 참기름, 설탕 섞은 거 이런 걸 이제 살짝 바른 다음에 잣가루 뿌려서 야 맛있겠다. 이렇게 말려주는 게 우리 손 많이 육포예요. 가네. 이건 완전 요리네.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장포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고기를 얇게 점여서 양념을 해서 석쇠에 살짝 구워요. 그런 다음에 깨끗한 도마 위에 펴놓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양념장에 다시 넣었다가 석쇠에 구워서 말리는 거. 이제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 이외에 돼지를 말린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건저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져. 건져. 네. 앉아. 건져. 들어오세요. 다들 들어와. 치실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지금 다 치세요. 들어와. 먼저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때 돼지는 제사용으로 꼭 필요한 고기였는데 민간에서 널리 키우는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진상을 하라 그러면은 보통은 멧돼지 고기를 사냥을 해서 상하지 않게 건저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멧돼지를 썼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어포도 있죠. 이 어포는 주로 민어나 숭어를 쓰는데 육포랑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제 봄에 말린 거를 더 고급으로 쳤고 그다음에 이제 말릴 때 아주 자주 뒤집어서 골고루 마르도록 했다고 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선 말린 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북어죠, 북어. 쥐포. 북어. 아 쥐포도 있지만 이제 북어. 과메기. 과메기.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명태를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북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명태가 들어오는 항구에서 바로 말리면 북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제 쪽에 있는 아주 추운 덕장에 가가지고 얼었다 말렸다 하면 황태. 네, 그게 이제 황태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북어는 옛날에는 현금이랑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화폐 기능. 오래 두어도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그러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대소사 그러니까는 뭐 이제 결혼이나 아니면 이제 상 치를 때 그럴 때 부조를 북어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집을 사면은 뭐 이제 현관위에 매달아 놓기도 하고 새 차를 뽑아도 한동안 차 안에다 옛날에는 북어를 매달아 놓기도 했던 이유가 그 정도로 북어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 말린 생선은 사실 뭐 인류 역사를 또 바꿔놓기도 했는데 북유럽에서는 사실 북어보다도 말린 대구를 많이 먹었어요. 아 그렇지 대구지. 예, 그래가지고 바이킹들이 이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바이킹들이 맨날 그 뭐 빼앗는 이미지만 있는데 그렇지. 이걸 가지고 상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대구를 늘 찾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사실은 북아메리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콜럼부스가 발견하기 이전에 맞아요. 유럽 사람으로서는 이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에 처음 갔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뉴펀들랜드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7세기가 되면은 미국 동부 보스턴이나 그 위쪽 지방에 대구가 많이 잡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어업 인구가 대량 유입이 되게 됐고, 그래서 맞아. 미국 동부의 도시들 건설에는 이런 말린 생선, 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개입돼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 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 말린 생선, 또 말린 고기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초반에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네네. 확실히 그 육고기 말린 내용에서 네. 생선 말린 걸로 넘어가니까 집중력이 확 떨어지네요. 조금씩 비려지죠. 예. 확 떨어지네 그냥. 근데 이런 거 이외에도 많아요. 뭐 시래기 대표적인 그렇죠. 거. 예. 네. 그러네. 채소 말린. 감도 말리잖아. 곶감 도 있고. 그러니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말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저장을 네네. 위해서. 말랭이, 간말랭이. 그래 뭐, 무말랭이. 그 오랜 저장을 위해서 말리다 뭐 진짜 최고로 말려버려서 만든 게 건빵. 안에 정말 뻑뻑해. 말도 안 되는 수분. 야, 아무튼 알겠습니다. 수분율 제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 예. 자, 우리 방송 중에는 정확한 식당 이름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코너 끝나자마자 허지웅 씨 홈페이지 노탁스의 맛맛 게시판이나 혹은 허지웅 쇼의 인별그램 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도 이 코너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맛집 가볼게요. 네, 충청북도 옥천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옥천읍 하계리에 있는 지읒 식당이고요. 여기는 10년 조금 넘은 식당이고 뭐 백반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두부 두루치기나 이런 것도 파는데 좋아. 제가 여기서 먹은 음식은 호박고지찌개. 호박고지. 호박 말린 거 있잖아요. 호박 말린 거. 호박 고지라 그래요. 그걸? 동그랗게 썰어가지고. 박고지 아시죠? 박고지. 박을 말리면 박고지고 네네. 호박을 말리면 호박고지. 그렇지. 일단 반찬부터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뀌는 반찬 8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갔던 날 기준으로 뭐 아주 시원한 배추김치도 있었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어묵볶음, 뭐 무말랭이, 무침 이런 거 있었고 젓갈류도 있었는데 이날 제 입에 가장 잘 맞았던 건 깻잎 장아찌와 더불어서 저 김무침이었어요. 김무침. 네, 저게 수분이 너무 많아서 질척거리지도 않았고 적당하게 잘 묻혀진 아주 구수하고 고소하고 입에 착착 붙는 그런 김무침이 너무 좋았고 놀라운 건 이 8가지 반찬에다가 뭐 서울에서 이거 식당에서 팔면 10,000원은 받지 않을까 싶은 엄청나게 실한 아주 포실포실한 달걀말이가 늘 나옵니다. 왕계란말이네. 왕달걀말이 이거는 진짜로. 이제 술 나오는 집에서 보면 한 18,000원 정도. 맞아요. 여기다가 생선까지 하나 주고 어. 국과 밥을 주면 그게 8,000원짜리 백반이 되는 거고. 실하다. 저는 이제 호박꼬지를 주문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었어요. 뭐 어떤 느낌이지? 일단
웅디가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버섯도 좀 들어가 있고 양파, 뭐 파, 마늘 등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린 호박 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호박 고지 찌개를 파는 식당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애호박찌개는 먹어봤어요, 웅디? 예, 그럼요. 그 애호박- 광주가 맛. 그렇죠. 애호박찌개는 이게 아주 부드럽고 살캉살캉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넣고. 그렇지. 예. 근데 호박꼬지는 그 애호박 일반 그냥 애호박보다 훨씬 더 응축이 돼 있어서 향도 진하고 씹는 맛도 진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고지를 해주는구나. 네. 어. 그리고 계산할 때는 고지서에다가 야, 요즘 이런 수준이에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웅디가 일주일을 비운 사이에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내- 뭐 이제 들어봐야지. 예, 우리 이따가.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아이고. 그러면서 국물의 점도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물은 술술술술 잘 넘어가고 호박꼬지를 하나 집어가지고 와그작 깨물었을 때는 호박 특유의 그 구수함이 정말 응축도 했다가 입안에서 팍 퍼져요.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말리면 이 맛이 이렇게 가두어지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국물에 내어주기도 하지만 입안에서 확 퍼뜨려주는 퍼지는구나.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호박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근처에 바로 옆에 정지용 생가 정지용 문학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함께 둘러보시면 좋은 또 코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호박 고지 전골, 호박 고지 찌개 찌개. 이런 거를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때 어머니 이거 이 동네에서 주로 드세요 했더니 이 동네 향토 음식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수의 고장이거든요. 정지용 시인이 예, 예, 그 예. 넓은들 동쪽 끝으로 지라로에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식어지면 애호박 밭에 가지고 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아저씨들과 함께, 정지드래곤. 네. 자, 아저씨들과 함께 말린 음식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맛집, 저는 뭐 그 호박 말린 거 얘기한다고 해서 뭘까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웅디. 안에 그 고기 들어간 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겠다. 네. 자, 오늘 전남 목포시로 떠나보겠는데 안 돼. 아 시끄러워요. 안 돼. 안 돼. 말린 음식 맛집 오늘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우리 조상들은 겨울철이 되면 말린 채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보충해 왔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것은 무의 그 푸르른 부분인 무청을 말려서 만드는 식재료인데요. 자, 이건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무말랭이, 2번 우거지, 3번 시래기. 힌트. 이건 원래 강원도 양구가 유명한데요. 양구. 예, 양구산이 맞아요. 유명하고 저는 펀치볼. 직접 이걸 말려서 먹어요. 집에서. 그래서 아파트에는 좀 말릴 데가 없는데 예. 이거 어디다 말리면 좋으냐면 밖에 이제 에어컨 그 실외기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말리면 좀 이게 괜찮아요. 예. 이거 제가 그 여기 뼈 아직 안 아물어서 예. 너무 크게 웃지 말라고 적당하게 해주실 거죠? 실외합니다. 예. 실외합니다. 아 근데 정말 제가 이번에 정확히 예상한 그대로 힌트가 나왔어요. 5천만이 다 예상했을 거예요. 에어컨 얘기 나왔을 때. 예예예. 에어컨처럼 시원하네요. 그러네요. 예. 전화하시는 잘 분들 말라요. 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이동원, 박인수의 오리지널 향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웅디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훈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만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막곤대 노중근 작가, 여인계 교주 탁재현 PD, 3장 밥사 이우석 소장님 모시고 밀린 음식 맛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힌트에 관련된 이야기, 뭐 별로 게시판에 이야기도 안 올라옵니다. 지금 이정호님께서 예,
아버님 댁에 시래기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아 이주영님께서 아버지께서 같이 들으시고는 피식 웃으시네요. 무뚝뚝한 아버지까지 웃게 되는 힌트예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들은 네네. 이게 실제 무뚝뚝하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네. 코드가 많이 다른 거야. 아. 코드가 이 세상의 코드와 많이 다르신데 네. 딱 맞으셨네 우리 소장님하고. 얼추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자 그리고 웅디 예. 저희 이제 중간에 즉석 민원 해결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자번호 4000번 쓰시는 분인데 다음 주에 장인 장모님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이제 없는 존재들인데요. 자 다음 주에 장인 장모님 쓸데없는 모시고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갑니다. 예. 경주에서 꼭 가보면 좋을 음식점 몇 개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아, 문자 보내셔서 예. 즉석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은채 작가를 통해서 저는 이제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이응집 그러니까 돼지 뒷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는 아주 미니 김밥도 파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식당과 더불어서 간포에 있는 식당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만약에 간포에 있는 식당을 가시게 되면 점심까지만 장사를 한다. 그리고 가서 메뉴판이 있긴 하지만 오늘 뭐가 좋습니까라고 어머니께 공손하게 여쭤보면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는 팁을 드리고 소장님은 뭐였죠? 저는 이제 경주에서는 고디라고 부르는데요. 고디. 다슬기. 예, 알고 보면 다슬기죠. 그렇죠. 다슬기탕을 이제 안강에 가면 안강 좋아. 예, 안강은 좀 저 경주 시내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맞아요. 오가며 들르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모든 해장을 책임지는 올갱이국, 그러니까 다슬기국을 드실 수 있는 아이고 좋다. 고디탕이라 부르는데요. 예, 이응 딱 하나에 있고 독채 건물이니까 찾기는 쉬우실 겁니다. 2박 3일이니까 아침에 먹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해장할 때. 아 너무 좋네. 훌륭하지. 네, 훌륭합니다. 우리 4000번께는 문자로 정확한 그 식당 네네. 그 이름까지 네, 알려드릴 보내주셨으니까 겁니다. 꼭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린 음식 맛집 첫 번째 맛집까지 가봤고요. 두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로 가겠습니다. 목포. 목포가 이제 생선 어장이 그 주변에 많아가지고요. 그 배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예전부터 예.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말려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말려서 드시는 습관이 있어서 말린 거를 다시 국을 끓이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말린 기가 걸로 막히지. 국을 네, 끓여라. 이제 진짜 기가 막혀요. 감칠맛 폭탄이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노 작가님이 맛을 가둔다고. 맞아요. 싱싱한 생선도 좋지만 한번 말리면 약간 꾸덕꾸덕 말리면서 실제로는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거를 못 찾습니다. 못 먹어. 오히려 생물보다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럭 간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럭 그러니까 이거는 간국. 그 북어처럼 바싹 말리는 건 아니고 약간 반건조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저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보면 이제 어촌에 가면 집 옥상에다가 막 가자미 같은 거 막 걸어놓은 거 흔히 있잖아요. 보이죠. 예, 그런 거. 빨래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선들을 말리고 있는데 목포에 가시면 해장으로 그 뱃일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로 많이 드시는 게 우럭 간국인데요. 우럭 간국. 네, 미음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금동이라고 목포에서 굉장히 오래된 정말 옛날 타임머신 타고 갔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그 낡은 근데 원도심인데 가게도 오래돼 보여요. 가게도 굉장히 간판이 오래됐고 그냥. 이 지역에는 그렇게 오래된 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또 연인의 슈퍼라고 또 맞아요. 유명한 이제 TV 이제 촬영지도 있고 예. 그러니까 거기도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간국을 하나 드시면 먹어라. 이제 국물 자체가 달라요. 뻐해지는데 왜 간국이라냐면 간을 또 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생선을 말리다 보니 염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예, 바닷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닷물에서 침염처럼 바닷물 그대로 꺼내서 바로 말리면 염도가 굉장히 이제 보존성 좋게 오히려 높은 염도를 유지하는데 이거를 살짝 물에 이제 놔둬요. 그럼 간수를 빼고 끓입니다. 그러면 그 살점 안에 그 진한 짠맛과 그다음에 감칠맛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걸 국으로 드시니까 따로 양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백수 가듯이 뽀얀 국물이 우러나는데 이걸로 해장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나면 바로 뭐 목포가 원래 저녁에도 술 한잔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예. 이걸 드시고 나면 바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소장님 우리나라에 네. 밤에 술 한잔 하기 안 좋은 도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없나?
유타. 맨날 마시잖아. 에이. 아무튼 저는 처음 봐요 간국. 네. 예. 아 간국 꼭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 우럭 간국은 진짜 목포인들에게는 추억의 맛집. 그러니까 추억의 음식. 근데 약간 난이도가 있나요? 아까 앞에서 약간 비린내가 좀. 아 그거는 집집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예. 이렇게 전라도에서 지금 목포에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뭐 예. 충청도나 이런 데는 또 우럭 젓국이라 그 그래가지고 젓국이라 그러죠. 새우젓으로만 가능하는 거예요. 새우젓으로. 하얗게.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걸 끓이면 무슨 이렇게 쌀뜨문 올라오듯이 뽀얗게 국물이 올라와요. 우럭이 대가리가 크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거기서 우러나오는 국물 맛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겠다. 감칠맛은 진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장력 200%. 맞아요. 너무 시원하겠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저도. 아이고. 네. 국물이 많이 우러나와서 우럭 나오고. 우럭 나오죠. 아 오늘 말린 음식인데 제가 힌트가 말렸고 죄송해요. 예, 예. 안 빠질게. 네, 안 빠질게. 해장될 줄 몰랐으니까. 네, 적당히 해. 안 빠질게. 그 여기 국물을 이걸로 냈으니까 네. 안에 뭐 다른 고기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안 들어간다고. 그 살점이 이제 계속 이제 뭐 끓으면서 좀 더 폭신폭신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씹다 보면 그냥 건더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그럼 그리고 근데 불만 가질 수가 없는 게 네. 반찬 보셨어요? 반찬? 아니, 여기 목포잖아요. 못 보니까. 이게 보이시는 게 풀치예요. 갈치의 새끼. 풀치만 이게 뼈째 오독오독 드실 수 좋게 반찬이? 한번 구운 다음에 다시 이제 무쳐내요. 반찬이 끝내주네요. 아, 저 붉은 노을들을 보십시오. 야, 배추김치에 어마어마하다. 열무김치에 고추장아찌에 저 어떡합니까? 그때 저렇게 그때 내도 달라지는데 일단은 허투루 나오는 게 없어요. 백김치도 저것도 그냥 쭉 찢어 드시면 저것만으로도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장게장도 기본찬으로 주죠. 돌게장을 주는데 돌게장. 돌게장도 그냥 제대로 이제 그 이빨에만 끼지 이에만 끼지 않으면 그렇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이고 맛있겠습니다. 아 육고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저는 동대문역에 있는 디귿집으로 가볼 텐데요. 서울이다. 네, 여기는 네팔 식당입니다. 언제 제가- 나오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팔에 입양이 한 번 돼가지고 그렇지. 제 네팔 식구들이 있는 건 아시죠? 여러 번 네네.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제 큰 매제가 천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월달에 일이 끝나서 이제 네팔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설 때 한번 천안 가서 같이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는데 야,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야? 생각을 잠깐 하다가 수쿠띠를 제일 먼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스쿠띠? 스쿠티. 수쿠띠가 뭐냐면은 네팔 육포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네, 근데 이제 네팔은 육포를 그냥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그 육포를 물에 살짝 불린 다음에 요거를 볶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양념을 해가지고 볶아 먹는데.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식당입니다. 스쿠티. 여기 좀 네네네. 유명하죠. 동대문의 네팔 식당으로. 동대문에 네팔 식당 거리가 쭉 있어요. 아, 근데 거리가 유명한 네, 거구나. 근데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좀 더 유명한 곳은 따로 있고 아마 웅디가 얘기하는 집은 이응집일 네. 거예요. 아. 그런 집들은 메뉴가 조금은 그래도 더 한국 사람 좀 신경 쓴 메뉴들이 많은데 아. 이 디귿집은 아직까지 되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에요. 그럼 현지인들이 그 골목에서도. 좋아하겠네. 그렇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은 메뉴판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딴두리 치킨, 뭐 난, 공깃밥 이런 건 한글로 적혀 있는데 그 옆에 별도의 한글 병기 없이 그냥 네팔 인도 글자로 꼬부랑꼬부랑 적혀 있는 요리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진짜들이야, 진짜. 진퉁. 그럼 우린 뭐 시키는 거네? 아, 그러니까는 물어보면 시킬 수 있죠. 어. 물어보면 시킬 수 있고 뭐 추천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심지어는 그런 요리들은 숫자까지 다 인도 숫자로 적혀 있어. 그래서 보면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여기 왜 다 이렇게 9만 원짜리가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만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만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도 숫자로는 2를 9 비슷하게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쿠띠를 시키면 수꾸띠. 네, 이 말린 고기를 보통 이제 그 원래 진짜 수쿠띠는 버팔로 고기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짝 뿌린 다음에 이제 매콤한 양념에 볶는 거죠. 이거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제육볶음 같죠. 순살 양념치킨. 예, 예. 순살 양념 치킨이나 제육 같은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예. 여기다 이제 쪽파랑 고수를 살짝 뿌려서 나오는데 어? 야 요거 한 접시 시키면은 좀 맥주 정말 끝없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무슨 맛이야? 좀 뻑뻑하지 않아요? 질기지 않아요? 살짝 씹는 맛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북어 정도? 아 그 정도 네네네. 코다리 정도 되겠네. 코다리 정도. 코다리 정도. 그럼 이게 매콤 짭짤? 매콤 짭짤. 매콤 짭짤. 매콤 짭짤 그리고 약간 기름 맛도 있고 기름에 한번 볶았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슷한 맛이 없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비슷한 맛. 어. 뭐 수구티? 살짝 덜 단 황태구이? 황태구이? 덜 단 황태구이. 어. 덜 달고 네. 매콤하면 조금 더 올라가. 황태를 네. 매콤하게 볶는 데도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수구티. 그 네팔 맥주도 팔거든요. 네네네. 네팔 맥주랑 같이 드시면은 정말 궁합이 정말 잘 맞고 원래는 이걸 그래서 네팔 가보면 트레킹하다 보면은 진짜 그 부엌 실ong 위에 부엌에 아직도 그 모닥불 떼는 데가 많거든요. 네네. 나무 장작 떼는 데가. 그래서 그 연기 올라가는 위에 이렇게 선반 같은 걸 실ong을 만들어놨어요. 그 위에다 고기를 길게 잘라가지고 거기다 널어놓는 게 진짜 스포츠거든요. 거기서 말리는구나. 네. 아. 야, 그거 맛있겠다. 맛있죠. 그리고 얼마나 그 이제 네팔에서 오신 매제 그쵸. 그 친구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네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울에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데 그때 한번 이 집을 데리고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린 음식들이 대체로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그 중독성이 좀 있어요. 있죠. 네네네. 있죠. 그리고 떠나온 사람들이 네. 고향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네. 왜냐하면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말리면 일단 두 가지가 올라가거든요. 감칠맛과 식감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씹는 정도 식감의 독특한 지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아. 감칠맛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음식이 감칠맛과도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죠. 이 마른 오징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냥 굽지도 않고 그냥 마른 오징어 쭉쭉 찢어갖고 드시다 보면 어느새 한 마리를 다 먹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 아. 여기 뭐 네팔 조금 더 대중적인 뭐 달바 떠르거리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네팔 그 세트 메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훨씬 더 현지 느낌 나게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식으로는 향신료가 들어간 밀크티가 있어요. 난 좋아하겠다. 향신료 밀크티. 네, 이제 이거 마살라 짜이라고 하는데요. 마살라 짜. 네, 요거 정말 요것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은 계속 생각납니다. 나 마사라 짜이 좋아해. 네, 그래요? 오히려 아까 스쿠티가 약간 티 이름 같은데 좀 다르네. 요건 좀 웃겠다. 알겠습니다. 자, 스쿠티까지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보기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네네,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언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다음 맛집 가볼게요. 일단 그 웅디에게 자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음식이 스무디거든요. 아까 이제 스쿠티구나. 이건 스쿠티고 저 스무디. 스무디요. 괜찮아요? 다음 거 넘어갈까요, 그냥? 아이 그래도 그러면 좀 제가 서울 스무디 어떤 스무디? 대추 스무디. 대추 대추 스무디. 스무디인데 지역은 어디냐? 예. 아까 제가 옥천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옥천 바로 위에 보은이 있습니다. 보은. 대추의 고장. 그렇습니다. 충청부터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에 있는 키읔집인데 아 근데 진짜 여행 작가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이런 데를 다 가봤지? 저만 가봤죠. 두 분은 모르는 데고요. 아, 그래요? 두 분 한참 더 배우셔야 되고. 스쿠티 먹어봤어 스쿠티? 먹을게요. 오늘 가면 되잖아요. 한 집 두 번 소개해봤어요? 두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이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은이 이제 대추로 유명해요. 물론 면적으로는 경북 경산이 더 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대추 산지 중에 하나고 보통 이건 뭐 저의 편견이겠습니다만 속 좁은 편견이겠습니다만은 왜 요즘에 어느 지자체를 가도 지방의 특산물을 이용한 그렇지. 빵, 뭐 아이스크림 빵이 많잖아요. 빵이 있어, 빵이. 근데 예전에 비하면 훨씬 퀄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들어간 거야, 만 거야. 뭐 어디 뭐 한 장이 얼마나 돼? 좀 아쉬운 결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집의 대추 스무디는 원래 이제 카페예요. 핸드드립 커피도 엄청 맛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예. 커피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근데 대추의 고장이니까 네. 대추 스무디가 있기를 시켜봤거든요. 네.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대추 이게 스무디인가요? 대추 스무디예요. 이거는 약간 그냥 너 한번 오늘 당해봐라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유리잔에서 마치 용소숨 치듯이 예. 거의 유리잔 밖으로 3분의 한 절반 가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아이스크림처럼 먹어야 돼. 이거 그렇지, 누가 스무디니까. 한번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장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네. 이거 화가 나서 준 비주얼인데. 근데 보통 대추 스무디가 어떤 것든 간에 스무디로 가면 그 안에 들어간 특별 재료는 1% 2% 이래도 사람들은 그냥 의뢰 그랬거니 하고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추가 너무 많아요. 이걸 갈아가지고 넣어줬는데 이것도 비법 중에 하나 같죠. 생대추와 건대추, 말린 대추와 생대추를 섞었구나.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그래서 색깔이 이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먹는 족족 대추에 그 갈아 넣지만 다 씹혀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 점이 엄청 많이 박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잖아요. 뭐 깨처럼 껍질인가? 저게 다 대추인 거예요. 대추 껍질인 거여서 저는 살다 스무디에 이렇게 만족하고 나온 건 이 집이 처음이었고 저는 만약에 보은을 말이 안 되잖아요. 노중훈 씨 스무디 한 잔 먹으러 보은 가세요. 전 가요. 이 집 때문에 엄청 훌륭한 대추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경산? 아니, 아니. 보은. 충청북도 보은. 저거 뭐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죠? 없어. 네네네. 한 가지. 그냥 대자 한 가지. 네, 너무 훌륭했습니다. 진짜. 대추 대자. 대추 스무디. 네. 오늘 굉장히 생소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 집도 과연 그럴 것인지. 다음 맛집 그냥 연상하시는 건어물의 쥐포. 예, 건어물을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는 버라이어티하게. 응? 저 서울 중구 화학동에 있는 오 서울이네. 예, 중부시장 안에 있습니다. 이응집이고요. 중부시장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건어물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전에 함경도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생선 다루는데 1인자라는 건생선의 1인자라고 불리우는 함흥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셔가지고 이 동네에는 또 함흥냉면도 발달하고 이 중부시장 안에서 예전부터 예. 건어물 가게들이 많았는데 예. 건어물과 함께 이제 즐길 수 있는 소주 한잔 즐길 수 있는 요리집입니다. 이름에도 아예 건생선이 들어가고 이응집인데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민어를 민어? 건민어죠. 건민어찜. 찜. 갑오징어찜. 아. 예. 그래서 각종 생선들이 말릴 수 있는 건 다 말려요. 짱구 빼고는 다 말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말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즉석에서 쪄주는데 이 요리 솜씨가 또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건생선에서 나를 수 있는 나는 비린 거 못 먹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 민어 같은 생선이 굉장히 사실 기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려놓으면 상당히 원래는 그 특유의 네. 풍치가 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압도하는 맛에 숨은 맛의 어떤 힘으로 이 집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 건생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어찜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네. 맛있겠는데요? 굉장히 이게 맛있어요. 올려서 먹는 건가요? 네. 야채 이거를? 채소를 같이 드셔도 되고 예. 한 점 드시고 이렇게 번갈아 드셔도 되고. 저는 같이 드시는 건 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 자체의 맛으로 굉장히 풍미가 진하기 때문에 이 또 옆에 이 절액이라 그러죠. 저거랑 같이 파조리개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약간 맛을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일단은 사람들이 갑오징어도 꼭 드셔야 됩니다. 갑오징어가 이제 아주 두껍잖아. 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여기 갑오징어 진짜 실하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은근히 이제 피대기라 그러죠. 굉장히 덜 반건조다 보니까 갑오징어 치고는 이제 폭신폭신한 게 그렇게 단단하거나 질기지가 않아요. 저작감이 굉장히 좋은데 예. 옆에 마요네즈 장에 흠뻑 묻힌 다음에 갑오징어를 딱 드시면 이 마른 생선 이 5개, 마른 5가 완성되는 완전히 완성되는 바로 그런 한 집에서 가능한 그렇구만요. 그런 곳입니다. 나는 민어찜보다는 이거 갑오징어. 네. 저거는 호불호가 없는 메뉴고 진짜 네, 이 그러니까. 집에서 진정한 갑이네. 근데 이제 같이 시키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징어의 풍치와 민어의 풍치는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게 말린 갑오징어예요? 네네. 말린 그렇지. 갑오징어. 반건조 갑오징어를 어? 다시 살짝 구워서 넣어줘. 이게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제가 상당히 뭐 겸손하고 공치사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근데 예. 이 집은 정말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 전 제가 칭찬하는 취재를 줄 알고. 해서 방송을 하고 지금은 뭐 너튜브다 온갖 방송이 되게 많이 나와서 줄이 굉장히 길어요. 네네. 그래서 좀 드시기는 어려워 실제로는. 그래서 그래서 오픈만 하셔야죠. 지금 방송 맛집이라고 돌려가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관여했던 그런 집이다. 뭐. 오, 예, 초반에. 뭐 그래서 그 공치사를 본인한테 했네. 원래 안 하는 성격인데. 그렇지. 그리고 끝까지 안 하지 그랬어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남 칭찬을 잘 안 하거든. 이 어머님의 오빠일 거 제 기억은 오빠인데
목포에서 배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아. 직접 오빠가 잡은 산물을 말려가지고 주니까 유통 과정이 너무 좋은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초반에 잘 될 때 노 작가님이 이렇게 제가 뭐 아. 제 입으로 하긴 좀 뭐 그런데 아이고 야 공치사를 하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안 하면 되잖아. 해보자. 엄청 잘하네.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고 처음에 노 그냥 작가가 조금. 아까 처음에 저는 공치사를 원래 안 하는 편인데 어.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자기한테 남 칭찬 잘 안 가게한테 하잖아. 하는 게 아니고 야 맛집 소개보다 자기 칭찬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진짜 이 집에 진짜로 뭐 건어물 빅5 해가지고 마룬5 이런 메뉴 있는 건 아니죠? 없죠. 우리 진짜 짧게 업신여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 웅디 허락을 좀 받아야 될 거 다음 주 네. 아이템이 예. 식빵이거든요. 네. 식빵이요. 부드럽게 드시라고. 식빵. 괜찮. 윤허해 주십시오. 아니 뭐 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식빵. 다음 주 주제 식빵입니다. 정말요? 네, 식빵. 듣자마자 지금 식빵을 약간 세게 발음하려고 했어 지금. 식빵을? 예. 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식빵은 영어 음식이 맛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식빵. 아 토스트. 알겠어요. 멤버지야. 돌발 퀴즈 정답 3번 시래기였고요. 자,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종원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이었고요. 식빵 말고 딴 거. 맛있는 거. 예. 말이라도 맛있는 거 듣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